아무래도 수상해. 아버지와 나영씨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게 분명해. 그게 뭘까? 내가 모르는 그게 뭘까? 가만. 그러고 보니 그 늦은 밤에 나영씨는 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면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던 거지? 맞아. 예전에 아버지 서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내게 걸렸을 때도 화분을 찍었다고 했었지. 평소엔 핸드폰을 방에 두고 다니는 나영씨가 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핸드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나영씨 핸드폰을 열어봐야겠어. 한현성이 알게 되는 한진태와 진나영의 실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마당집에서 퀵으로 도착한 채우리의 모발과 칫솔은 진나영이 미리 바꿔놓았죠. 유전자 검사지에는 검체의 성별도 표시가 되므로 진나영이 바꿔놓은 칫솔과 모발은 채우리가 아닌 다른 남자여야만 했을 텐데요. 이 집에서 남자라고는 한진태와 한현성뿐이고 한현성은 당연히 김마리의 친자이니 진나영이 바꿔놓은 검체의 주인공은 이 집의 또 다른 남자 중 한 명인 한진태의 것이었죠. 김마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상상도 안 가는데요. 자기 남편과 친자 검사를 하다니 김마리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게 진나영의 계획이었고 한진태는 또 다시 동조해버렸죠. 처리 제대로 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도 포기하실 거예요. 진나영이 상황을 보고하자 한진태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나가봐 그만. 하지만 진나영의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몰래 녹음한 정순정에 관한 대화를 가지고 한진태를 압박, 아니 협박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며 협박합니다. 한진태가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지를 찍어놓은 핸드폰 사진이 한진태의 최대 약점이 되겠죠. 한진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아무것도 아닌 진나영 같은 인간에게 자기가 약점을 잡힌 꼴이라니 기가 차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날 현성이를 두들겨 패서라도 이 결혼을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한진태의 서재를 나오는 진나영의 모습을 보게 된 한현성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 물었지만 나영은 그런 거 없다고 잡아떼죠. 하지만 한현성의 의심은 쉽게 거둬지지가 않습니다. 진나영과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집으로 도착한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본 김마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친자 불일치라는 검사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검사를 도와준 최선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마당집을 갔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진 김마리는 최선영의 방에 누웠고 퇴근 후 돌아온 채우리는 김마리를 간호하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가슴이 아려오고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사장님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조만간 채우리의 기억이 돌아올 날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한진태와 진나영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한 한현성은 아무래도 너무 이상합니다. 저 두 사람 분명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가만. 그러고 보니 그 늦은 밤에 나영씨는 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면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던 거지? 맞아. 예전에 아버지 서재에서 핸드폰 사진을 찍다가 내게 걸렸을 때도 화분을 찍었다고 했었고 평소엔 핸드폰을 방에 두고 다니는 나영씨가 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핸드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나영씨 핸드폰을 열어봐야겠어.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진나영도 깊이 잠들었죠. 혹시나 깨면 안 되니 진나영을 살짝 흔들어 보기도 하고 손을 만지작거리기도 해봅니다. 다행히도 진나영은 미동도 없습니다. 탁자에 올려있는 진나영의 핸드폰을 자고 있는 진나영의 엄지손가락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천성이 착한 한현성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괜한 사람을 의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고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다시 한번 핸드폰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댑니다. 핸드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진나영의 사진첩이 궁금합니다. 정말로 꽃 사진을 찍고 있던 것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헉, 이게 뭐야? 사진첩을 열자마자 나온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김마리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김마리와 채우리의 친자 관계가 성립함. 날짜를 보니 한참 전이네요. 김마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낙심해서 들어놓은 게 며칠 전인데 그보다 더 훨씬 전에 검사한 유전자 검사지라니. 그리고 결과가 친자 99.99%. 그럼 채우리 선생이 현우형이라는 말이야? 근데 왜 어머니가 했던 검사 결과는 다른 거야? 한현성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죠. 하지만 머리는 금방 돌아갔어요. 진나영이 숨기려 했던 유전자 검사지 사진. 그것을 찍은 곳은 아버지 서재.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사람은 아버지라는 결론이었죠. 아버지가 왜 형을 찾아놓고 숨긴 거야? 진나영의 핸드폰을 뒤지다가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을 발견합니다. 침실에서 들을 수 없으니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방을 나와 콩이의 방으로 갑니다. 진나영은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서재에서 나눈 한진태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죠. 한현성은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재생하며 듣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질어질합니다. 정순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검사를 숨긴 이유, 그리고 자신도 오늘에서야 처음 알게 된 사실, 현우와 자기는 이부형제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진나영이 한진태를 협박하는 내용과 김마리의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는 내용까지 모조리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한진태를 협박하기 위한 녹음이 자기도 공범이라는 증거가 될 줄은 진나영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자신이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볼 거라는 상상은 1도 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한진태를 컨트롤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녹음 파일은 어느새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와 버렸죠. 녹음 파일을 모두 듣고 난 현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내가 아는 두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다니. 현성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힘들어하던 어머니를 보며 집착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현우 대신이냐며 대들었었고 심지어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아버지를 위로했던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현성은 탁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날이 밝고 알람이 울리자 진나영이 일어났죠. 현성씨 일찍 일어났네요. 반갑게 아침 인사를 하는 진나영을 노려보는 한현성입니다. 그 살기가 얼마나 세던지 진나영의 등에는 식은땀이 절로 나버렸죠. 현성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진나영의 엄지손가락을 핸드폰에 찍는 한현성입니다. 현성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란 진나영이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더 큰 힘으로 진나영을 뿌리치는 한현성은 진나영이 한진태와 나눈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진 진나영입니다. 현성씨 내가 다 설명할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니요. 나한테 말고 어머니한테 설명하세요. 진나영의 손목을 부여잡고 끌고 나가려는 한현성을 뿌리치며 진나영이 울부짖습니다. 현성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게 다 콩이와 현성씨를 위해서예요. 콩이가 찬밥이 되게 둘 순 없잖아요. 현성씨의 해들재단을 뺏길 순 없다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린 형을 못 찾게 만드는 게 왜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난 어머니가 형을 찾아서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라고요. 고작 돈 때문에 천륜을 끊고 막는다고요? 해들재단을 누구한테 뺏겨요? 해들재단 이사장은 어머니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한 재력이 있어요.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정말이지 악마예요. 나영씨 당신에게 진실이란 게 있긴 해요. 뱃속에 콩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긴 해요. 현성의 막말에 진나영도 화가 났죠. 뭐라고요? 또 그 소리예요. 어떻게 당신 아이를 또 부정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소란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2층에서의 싸움이었는데도 1층에서까지 들릴 정도였죠. 놀란 김마리가 2층으로 달려왔고 녹음 파일을 듣진 못했지만 문 밖에서 싸우는 내용은 다 들었죠. 이윽고 김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흥분한 김마리는 진나영의 뺨부터 후려 갈깁니다. 지금 이야기가 다 무슨 소리야? 우리 현우를 못 찾게 만들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너 우리 현우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지? 어서 말해. 어서. 뺨을 맞은 진나영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고
한현성이 대신 말합니다. 어머니 현우형 찾았어요. 실은 채우리 선생이 현우형이에요.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지도 있어요. 김마리는 현성이의 말이 황당했죠. 불일치라는 유전자 검사지를 받은 게 얼마 전인데 이제 와서 친자라니. 그럼 얼마 전 유전자 검사 불일치는 뭔데? 실은 그게 조작된 거예요. 조작? 누가 조작을 해 어떻게? 현성이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자 김마리는 이미 눈치채버렸죠. 주저앉아 있는 진나영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갈깁니다. 네가 조작했어? 감히 네가 내 아들과 나를 막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실은 아버님이 유전자 검사지를 숨기셔서 저도 어쩔 수가.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한진태가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 미친년이. 여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난 현우를 찾으려 했어요. 김마리가 노려보며 말합니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충주 분원으로 보내려 했어요. 어린 현우도 당신이 버렸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됐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한진태는 더 이상의 변명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가버렸고 진나영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쫓겨났죠. 충격을 먹은 한현성은 진나영과 어떤 말도 섞지 않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저랑 같이 마당집으로 가요. 현우형 만나러 가요. 두 모자는 서로 부둥켜 끌어안고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한편 쫓겨난 한진태는 진나영을 이대로 가만둘 수 없었죠. 진나영, 두고 봐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감히 나 한진태를 건드리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같은 시각 친정으로 간 진나영입니다. 캐리어와 함께 부은 눈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진나영을 보자 장윤자는 한눈에 알아봤죠. 너 왜 그래? 소방 맞았어? 아니 이것들이 감히 우리 귀한 딸을. 해들재단 3세를 가진 우리 나영이를 뭘로 보고. 나영아. 짐 풀지마 앞장서. 씩씩거리는 장윤자에게 울먹이며 진나영이 말합니다. 엄마 다 끝났어. 어머님이 현성씨 형을 찾았어. 뭐야? 한서방 형이 나타났어. 안 죽고 살아있다고? 그동안 어딨었대? 근데 형이 온 거랑 네가 소방 맞은 거랑 뭔 상관인데? 몰라 짜증나 채우리. 뭐? 채우리? 선영 언니 아들? 선영 언니 아들이 왜? 헉. 설마 채우리가 한서방 형이야? 아 짜증나 최선영. 그 언니는 뭐가 자꾸 생기고 난리야. 짜증내는 두 모녀를 보니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증 시험 2개가 겹쳐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